얼마 전 영화 베놈으로 호평을 받은 소니 픽처스가 이번에는 12월 12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기존의 실사판 스파이더맨 시리즈와는 달리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이지만 평행우주 스파이더맨의 이야기인 스파이더버스를 다룬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작인 마블 코믹스에서는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주에는 평행한 세상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개념인데, 마블은 이러한 개념을 작품에 적용시킴으로써 각기 다른 버전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작품의 세계관을 서로 공유하며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평행우주의 개념으로 탄생한 작품 중 하나가 무려 120여 명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는 스파이더버스고, 이를 원작으로 해서 탄생한 작품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ey kid, you're like me. How?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는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6명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 6명의 스파이더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Do animals talk in this dimension? Because I don't want to freak them out.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캐릭터는 최초의 흑인 스파이더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마일즈 모랄레스입니다. 그는 얼티밋 유니버스라고 불리우는 지구 1610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더맨이죠. 마일즈는 피터 파커의 피를 실험한 오스코프 연구소에서 그의 삼촌인 프라울러가 도둑질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방에 붙은 유전자 조작 거미에게 물리며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각성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던 마일즈는 자신의 절친이자 히어로 덕후인 한국계 미국인 강케 리에게만 이 사실을 밝혔는데, 어느 날 마일즈가 살고 있는 지구 1610에서 피터 파커는 고블린과 싸우는 과정에서 가족을 지키려다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 마일즈는 이런 피터의 죽음을 보며 큰 힘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의 뒤를 잇기로 결심하며 2대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일당과 맞닥뜨린 마일즈는 누명을 쓰고 스파이더 우먼에게 체포되어 실드의 본부인 트라이스 캘리온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일즈는 탈옥을 시도한 일렉트로를 붙잡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되면서 공식적인 스파이더맨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마일즈는 기존의 피터 파커가 물린 거미와는 다른 종류의 거미에게 물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때문인지 피터와는 상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터의 스파이더맨보다 강화된 스파이더 센스와 신체 능력은 물론이고 투명화 능력, 그리고 접촉한 상대를 마비시켜버리는 베놈 블라스트 능력까지 지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원조 스파이더맨입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특징은 여지껏 영화에 등장했던 스파이더맨들과는 달리 수염 자국이 가득한 아재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의 정식 명칭은 피터 비 파커라고 하는데, 트레일러 영상에서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는 마일즈에게 돈은 네가 계산하라고 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기존 스파이더맨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의 피터 비 파커가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You're like me. That's impossible. 세 번째 캐릭터는 지구 14512의 페니 파커입니다. 페니 파커는 엣지 오브 스파이더버스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페니가 9살 때 그녀의 아버지는 스파이더 수트를 조종하다가 사망했고, 그 이후 스파이더 수트를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걸 알게 된 페니는 자기 자신을 방사능 거미에 노출시킴으로써 스파이더 수트 CPU의 반쪽을 형성시키며 스파이더 수트의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원작에서 페니는 데어데블과 함께 미스테리오를 제압하는 등의 활약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카메오로 에반게리온, 공각기동대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며 캐릭터 자체도 에반게리온을 패러디했다는 점이죠. 그러나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원작의 에반게리온을 연상시키는 기체가 아닌 오히려 고급 시계의 디바를 연상시키는 기체를 타고 등장했는데, 덕분에 양덕들에게는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알아볼 캐릭터는 이름부터 다크한 매력이 넘치는 스파이더맨 느와르입니다. 지구 90214의 스파이더맨 느와르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신문사의 견습기자로 등장하는 피터 파커는 언론의 힘만으로는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직접 마스크와 고글을 뒤집어쓰고 갱단과 사투를 벌이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1920년대의 무자비한 갱단을 홀로 상대하는 캐릭터로 등장해서인지 느와르 스파이더맨은 기존의 스파이더맨과는 다르게 웹슈터가 아닌 총을 사용하는 등의 거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느와르 스파이더맨은 기존에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었던 선한 스파이더맨의 이미지와는 달리 거침없이 악을 징벌하는 모습으로 많은 인기를 얻으며 게임에도 정식 캐릭터로 데뷔한 메이저 캐릭터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캐릭터는 지구 65의 그웬 스테이시입니다. I'm Gwen Stacy. 어느 날 방사능 거미에 물려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얻게 된 그웬은 자경단원으로 활동하며 언론으로부터 스파이더 우먼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파이더 우먼으로서의 삶은 그녀에게 있어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지구 65에서 그웬의 친구로 등장하는 피터 파커는 원작과는 달리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평범한 학생이었고,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피터는 스파이더 우먼을 동경하며 그와 같은 능력을 갖기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터는 리저드맨으로 변하게 됩니다. 리저드맨이 된 피터는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나타났고, 그웬은 그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웬은 피터를 잃게 되며 자신의 힘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범죄와 싸우는 진정한 히어로가 되기로 결심하는 캐릭터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원작 코믹스에서 그웬과 마일즈는 아주 잠깐 썸을 탄 적이 있었는데,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삽입곡 선플라워의 뮤직비디오에 마일즈와 그웬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며 그들의 관계가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캐릭터는 피터 포커입니다. Can get weirder. Okay. 이름부터가 돼지를 뜻하는 포크 플러스 ER 형태로 그냥 돼지검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이 캐릭터는 1983년에 첫 등장했을 만큼 나름 역사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첫 등장 이후 웃음제조기의 역할로 독보적인 인기를 끌면서 마블, 좀비즈 등 다양한 작품의 카메오로 등장했습니다. 피터 포커는 원래 검이었는데 약간은 덜 떨어진 과학자인 메이 포커의 연구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 헤어드라이어를 만들었는데 실수로 머리를 물에 담근 채 드라이어를 작동시키면서 방사능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피터 포커를 물게 됩니다. 그렇게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피터 포커는 거미의 능력을 가진 인간형 돼지로 변해버렸죠. 그렇게 스파이더맨이 된 피터 포커가 존재하는 지구 8311에는 모든 히어로와 빌런이 캡틴 아메리켓, 헐크 버니, 덕터 둠, 아이언 마우스 등 동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스파이더맨은 지구 14512로 넘어가 페니 파커를 자신의 팀에 영입하여 다른 차원을 감시하기도 하는 등 예상 밖의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6명의 스파이더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선 6명 중 마일즈 모랄레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영화의 프로듀서인 필 로드와 크리스 밀러는 마일즈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Why the reason we fell in love with the Miles Morales from the comics. He's from Brooklyn. He's got a strong family. He's a little bit younger. So we just thought that it was a great way to kind of remix the Spider-Man story.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마일즈의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히어로의 모습을 그려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That's a copy. Officer, I love you. Wait, what? 오는 12월 12일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마시고 오른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